옛날 이야기긴 한데 나 되는 사람 입장에선 내 인생이 가장 행복했었다. 나만 오늘 늙은이 되는구나. 사실인데요? 우와! 청량리다! 청량이 홍보대사입니까? 청량리 너무 좋아. 자, 카메라 보시고 한 바퀴 돌아요. 놀이공원. 건강을 위하여. 오 마이 갓. 옛날 아우 귀여워. 아우 귀여워. 역사가 머무는 공간을 기록하다. 역사 스테이 현정입니다. 역사 세! 반갑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났어요. 이야, 만났어요. 네. 너무 오랜만이네. 시즌 2에서 시즌 3를 염두에 두고 이야. 두 분을 모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저희를 섭외했기 때문에 시즌 3가 가능했다고 들었거든요. 정말 못 보는 사이에 말이 네. 더 늘었네요. 네. 안전이랑 어떻게 지냈어요? 저도 잘 지냈고 역사를 또 많이 배우고 싶어서 이렇게 자주 왔어요. 아유,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역사 많이 알려주세요. 기대하겠습니다. 여기 어딘지 알아요? 여기가 어디죠? 청량이요. 청량역이구나. 여기 와본 적 있어요? 알긴 아는데 딱히 올 기회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참고로 저는 여기에 아주 인연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왜 이렇게 인연이 많아? 왜냐면 여기가 내가 10대 때 살던 동네거든요. 여기가요? 네. 그래요? 그래서 옛날 이야기긴 한데 라떼긴 한데 라떼 말이야. 대학생들 MT 어떤 그 성지, 그러니까 대학을 들어와서 MT를 간다고 하면 다 여기서 출발했죠. 저도 MT 같은 거는 막 한국에 와서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봤는데 우리 러시아에서 이렇게 한국에만큼 큰 MT 문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없어요? 저도 안 해봐서 너무 궁금해요. 아 그러게. 진짜? 요즘에 그러면 안 되는데 예전에 이제 기차 안에서 확 기타 치고 전차 미팅 이런 거?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과 애들하고 와서 이렇게 보다가 다른 학교 여자애들 괜히 막 수작 걸다가 욕먹고 아우 정말 열심히 사셨네요. 많은 썸과 사랑과 연애와 그런 걸 많이 구경을 하셨죠? 자 이렇게 뭐라고? 원래 보통 옛날에는 이제 청량역이 온다는 것은 주로 이제 저쪽 이제 강원도 쪽으로 가는 길이 어떤 시작점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서울역, 용산역 이런 곳이 이제 시스템이 잘 돼가지고 아하. 대학생들의 MT 문화도 좀 바뀌고 그래서 지금도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고는 있지만 뭐 옛날 제가 대학생 때처럼의 어떤 그런 영광은 좀 사라졌죠. 아 그래요? 그리고 그때는 진짜 이 근처가 지금 뭐 너무 건물들이 많잖아요. 여기 황량했었어요. 여기 넓은 광장이 있고 이랬었는데 지금 없어졌는데 저기 옛날에 롯데리아가 있었어. 이 구 전체, 동대문구 전체에 저기 롯데리아 하나 있었거든요. 우와, 그 지금 예. 이제 롯데백화점이 딱 들어서 있는데 여기 이제 예전에 맘모스 백화점이라고 또 이 일대 하나밖에 없다. 뭐 이런 곳이어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동대문구 그 안에서도 이제 청량리와 제기동 쪽 역사 이야기를 한번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들어가세요. 여기 좋은 데 있어요. 저는 가시죠. 야, 와. 야. 탁 트였네. 어머. 여기서 보니까 기분이 되게 달라졌네요. 서울 중심부로 들어가는 일로 쭉 가면 종로거든요. 동대문구고 그러니까 중심부로 들어가는 길목이 요충지. 그래서 옛날에 대학에 합격한 다음에 205번 버스를 타고 쭉 따라서 이렇게 약간 우리 대학을 도착했었고 어머나. 그런 낭만이 있었다. 아니 오라버니가 너무 옛날에 갇혀 있으시다 보니까 지금 그 옛 시절을 소환해서 MT 시절 분위기를 살려서 좀 준비가 돼 있는데 한번 앉아보시죠 저희. 네, 우리 때 예. 이렇게 좋은 거 없었는데 나 옛날에 좋아. 네. 대학교 다닐 때 네. 딱 이제 여기 MT 가려고 청량역 205번 버스 타고 오는데 우리 과에 이제 내가 그때 찜에트 썼던 여학생이 하나 있었다. 어머나 너무 재밌다. 이번 MT를 통해 내가 네. 이렇게 꼬신다. 목표를 세웠는데 그분과 결혼했나요? 아니요. 그분이 아닌가요? 그분이 네. 아니군요. 중요한 게 뭐냐 버스 타고 오는데 앉아봐봐요. 재밌냐. 버스 타고 오는데 버스 안에서 첫눈에 어떤 여성 애들이 마주쳤죠. 그 사이에 또? 아니 그 사이는 아니고 다른 사람? 그래서 막 둘이서 막 계속 쳐다보고 갑자기 막 머리 푸르고 막 둘이 계속 쳐다보다가 어머나 그랬구나. 거기서 내가 용기를 내서 얘를 내렸어야 되는데 우리 과 동기들한테 끌려가면서 다행이다.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하고 다행이다. 너무 다행이다. 청량의 어떤 그런 아픔을 잊고 있다가 지금 한 25년 만에 떠올리네요. 이 또 청량이 오니까 기억이 새록새록 올라오시나 봐요. 그렇죠. 여기까지가
청량리 이거 어떤 뜻이에요? 청량리? 무슨 뜻 같아요? 청량하다 해서 청량리 아닌가요? 시원하다 해가지고 청량. 아니 날씨가 너무 좋잖아. 야, 네, 동네 기운이. 이름이 수빈하고 딱 어울리네. 근데 이제 이거 사실은 지명으로 볼 때가 제일 어려워요. 왜냐면 지명이라는 게 누가 이렇게 딱 정해서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좀 자연 발생적으로 되는 거여서 지금 말한 대로 이곳에 기록에 따르면 버드나무도 많고 정말 지역이 청량해서 청량이가 됐다는 썰도 있고 아 실제로. 또 아니면 이제 이 근처에 청량사라는 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절의 이름을 따서 이제 청량리가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정확하진 않은데 그만큼 이제 과거의 조선시대 때는 이곳이 도성문 밖을 벗어나서 좋은 풍광을 가진 곳이다. 뭐 이런 인상 확실히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조선 문 밖으로 나간다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도 종로로 나가는 또 길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왕을 보러 가려면 일반인들이 이 길을 쭉 타고 가서 동대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반대로 이제 국왕이 이제 백성들을 만나려면 나와서 이 길을 지나서? 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가 진짜로 중요한 요충지였네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은 보통 이 유동 인구가 많이 왔다 갔다 하면은 그 서민들의 문화 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상인들이 좀 부응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되지 않나요? 그 좋은 얘기예요. 네. 그 이제 조선 후기 때 이야기인데 그 전에 살짝 말씀드리게 되면 여기가 실제로 이제 고종이 사랑했었던 고종의 와이프 명성황후가 죽은 다음에 제일 처음에 만들어졌었던 곳은 이제 홍릉이라고 해서 경희대 쪽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국왕이 왔다 갔다 할 일이 좀 많이 생기게 되죠. 근데 이제 왕이 행차하면 혼자 다니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마어마하게 많이 데리고 다니잖아요. 돈이 굉장히 많이 들고 그래서 이제 수행원이 너무 많으니까 예산도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일설에 따르면 뭐 10만 원이 들었다. 그 당시 돈. 뭐 왜냐면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뭐 1899년일 때 한 650만 원. 근데 10만 원이면 너무 큰 돈이네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그러니까 돈이 많이 쓰니까 어떤 미국인 콜브란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곳에 이제 전차 시스템을 두십시오. 그러니까 왕께서 왔다 갔다 하실 때도 편하고 무엇보다 어찌됐건 이 우리가 경복궁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딱 도성이 만들어져 있고 도성 옆에 사람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교통 시스템을 만들어두면 좋을 겁니다. 어머나. 전차를 놓읍시다. 어머나. 제안을 해요. 그럴 때마침 어찌됐건 고종 입장에서도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새로운 근대 국가가 되게 되니까 전차를 놓는 게 기본이잖아요. 교통이 들어서지 않는 한 도시는 발전할 수 없죠. 그래서 결국 이제 청량리부터 시작해서 청량리, 종로로 거쳐서 이제 서대문이라고 하는 논의문 쪽까지 한 8km 정도 되는 전차가 딱 들어옵니다. 그럼 전차가 처음 자리 잡은 곳이 이곳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야, 되게 신기하네.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 나한테는 MD 어떤 뭐 첫사랑 이런 거였다면 이제 고종한테는 이 어떤 새로운 조선을 만들기 위한 시작점이었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대박이다. 그러면 그때 첫 번째 전차 어떤 전차였어요? 전차는 어땠을 것 같아요? 되게 심플하고 그냥 뭐 약간 하나? 한 한 칸, 개? 한 양. 지금 현재 그 서울 역사박물관 앞에 가면 아이들이 이렇게 막 사진 찍는 데가 있어요. 오. 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네네네. 전차가 딱 한 양이 있는데 네네. 여러 대 중에 하나인 줄 알았더니 그 한 대가 실제 운행하다. 아, 맞아, 약간 맞아. 버스 봤던 것 정도의 그쵸, 그쵸. 사이즈인가요? 되게 뭔가- 거기 한 최대한 40명 정도 탈 수 있어요. 오. 그렇게 8대. 진짜. 근데 외국에 가면 전차, 유럽 가면 전차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 그거보다 조금 더 느렸었는데 생각해봐요. 없던 전차가 처음 생겼어. 네. 그럼 만든 사람은 이걸 교통활성화가 목표겠지만 사람들은 뭘로 이용할 거야? 없던 게 처음 생긴 거야. 거부할 것 같은데. 내가 저런 걸 해야 되나? 거부한다. 정반대 이야기인데. 아, 너무 찬성하나요? 궁금하다, 가보고 싶다. 궁금한 거죠. 궁금하다, 그쵸, 더 궁금한 보고 싶다. 거죠. 아. 실제로 전차 자체가 이 당시에 관광 상품이 됐던 거예요. 이 당시 경복궁에 제일 처음에 전등을 만들었었고 그리고 이제 전차가 등장하니까 많은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한양의 도성에 가면 전차라는 달리는 자동 기차가 있단다. 막 몰려들어서 이제 타고 그리고 또 안 내려. 신기하잖아. 왜냐면 이런 게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인데 옛날에 제가 어릴 때만 이런 얘기 너무 싫은데 라떼는 말이야, 인간 라떼.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게 자동문이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오래됐군요. 그러면 창문도 유리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유리는 있는데 자동문이 없었어요. 근데 요 롯데백화점 전이 맘모스 백화점에 했거든요. 맘모스 백화점 앞에 자동문이 있어서 어머나. 내가 거기 가서 2시간 동안 계속 들어간다. 아이때 기억나. 내 신기하니까. 인생이 가장 행복했었다. 문이 자동으로 열리네.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신문물이 있으면 사람들이 엄청 호기심을 갖고.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이제 아까 이제 그 수미 씨가 되게 정확한 얘기를 했는데 교통이 좋으면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냐. 정확한 얘기예요. 조선 후기로 들어오면서부터 이 일대가 많이 번성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가면 동대문 있잖아요. 동대문 안에 그 전집 유명한 데 알죠? 네네네.
광장시장. 네네네네네네. 광장시장. 그리고 동대문 시장, 기타 이런 데 되게 유명하잖아요. 짱이죠. 그렇죠. 이게 조선 후기 때가 되면 조선이 굉장히 번성을 하게 되면서 시장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일대가 이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들게 되면서 도시 발전도 막 같이 진행이 되고. 대박이다.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해방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어요. 다만 뭐가 있냐면 해방된 다음부터는 인구가 막 늘어나니까 전국에 사람 몰려들죠. 사대문 안에 사람들이 밀려 나오죠 하니까 이곳이 너무 좀 지나친 밀집 지역에 그리고 이제 좀 난개발 약간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 어떤 모습의 가장 나쁜 형태가 뭐였냐면 뭐죠? 지금은 여기 되게 멋있는 백화점과 건물이 쫙 들어가 있잖아요. 네. 이쪽에 이제 588이 있어요. 588? 이게 되게 낯선 말이죠. 네, 이게 588? 588이 뭐냐면 이제 집창촌, 그러니까 성매매 밀집 업소들이 이 일대에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왔다 갔다 하니까. 결국은 동대문구에서 이 일대에 대한 도시를 좀 재정비하자. 교통도 너무 복잡하고 588 문제도 있고 해서 이 일대를 싹 정비해서 정말 여기 보면 백화점도 들어오고 청량리역에 새로운 재건축에서 이 일대 전체가 난개발의 느낌 하나도 안 나죠. 그러면서 다시 부흥이 됐구나. 그렇죠. 그래서 정말 많은 버스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교통량도 확 줄게 되고 이렇게 좀 세련된 건물들을 위주로 해서 아이고 새롭게 구획된 그래서 좀 서울 발전과 개발사에서 청량리 일대의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일대 개발된 큰 사건이에요. 그렇구나. 우리 오늘 좀 가볼 데가 많겠다. 그렇죠. 우리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요 근처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어요. 아, 진짜요? 어린아이 할아버지 이렇게 나와 장사 따라왔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오늘 좀 어떤지 한번 직접 가서 좋아요. 좀 살펴도 보고 체크해 시장 좋아요. 봐야지. 아, 그리고 우리 때는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그래야죠. 그런 거 좀 확인해 보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맞아요. 예. 아니 그러면은 우리 이제 가기 전에 날씨도 너무 좋은데 예. 제가 오늘 뭐 그냥 약간 만들다가? 분위기 오늘 또 우와. 약간 날씨가 되게 좋아서 우리를 위해서 아니 뭐 어떤- 이렇게 연주할 줄 아는 거 없어요, 악기? 저는 비트박스. 오 좋아요 뭐 오늘 빅박스 해주면 돼요. 빡치, 북치, 빡치. 흔적. 나나 분위기 진짜 좋다. I'm sitting on the rooftop, enjoying the sunlight. The weather is nice, and we're learning the history of 청량리역. 흔적스테이에 자, MT 가자, MT 가자. 너무 좋다. 접어. 타령 접어. 접으라고. 너무 기우셨네. 괜찮다. 우와! 청량리다. 역사 스테이. 여러분들 역사 스테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TBS. 나 너무 무거워 지금. 저희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이 친구 몰라요. 아 청량리가 기운이 좋대. 아 기분이 좋죠. 기운이 좋아. 날씨도 네. 좋고. 우리 지금 어디 가나요? 우리 그 시장 보러 가야죠. 저 시장 너무 좋아요. 한국의 시장에 가면 유기농 채소와 뭐 과일도 막 맞아.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어릴 때는 그 길이 되게 크다고 생각했는데 오 막상 가면은 되게 작아지. 내 몸이 너무 커진 느낌. 맞아요. 여기 오니까 그런 느낌이 너무 많아. 옛날에 나 되게 조그마하고 너무 큰 데였는데 와 여기 시장이야 시장. 여러분 한 바퀴 그러니까요. 돌아요 저희. 자 카메라 보시고 한 바퀴 돌아요. 우와. 와 목소리 크시네요. 그렇게 발성이 있거든. 어. 저도 발성이 한 발성 하는데요. 좋다. 여기가 지역으로 따지게 되면 서울 바깥쪽이기도 한데 경기 북부나 강원도랑도 이어져요. 그래서 경기 북부나 강원도 쪽 상인들이 옛날부터 여기에 와서 많이 장사를 했거든. 그렇겠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각종 뭐 잔상, 돌미역,
양념, 멸치, 뭐 온갖 정말 와, 시장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대박이다. 와, 이게 뭐예요? 오뎅? 아주 바로 가서 우리 버리고 감사합니다. 아우 귀여워. 아우 귀여워.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아, 말도 안 되게 맛있어요. 뭐지? 감사합니다. 제가 끝나고 또 올게요.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아, 이 촬영 많이 그냥 왕창 사갈 텐데. 그러게. 진짜 살 게 너무 많은데. 옛날에 여기가 시장이 많이 낡았었는데 우리 막 마트 들어가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구해서 비 안 맞게 이렇게 시스템 만들어주고 간판도 다 만들어주고 한 거예요. 되게 예뻐졌지. 예뻐지니까 다시 사람들도 많이 들어요. 그리고 고객님들이 엄청 쾌적해졌겠다. 그렇죠. 진짜 어렸을 때는 와서 먹을 건 많았는데 항상 바닥이 좀 너무 안 좋고 불편하고. 비 오면 비 맞고 이런 게 좀 있었었는데 근데 여기서부터 약간 약초 냄새가 엄청 나네. 싸우 어느 순간 과일이 아니라 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파워 당당하신 분이 아. 계시네. 혹시 사장님이신가요, 저거? 저기 사진 아 사진도 있으시다. 사진과 조금 갭이 있긴 있으시긴 한데. 나이가 있으니까. 얼마나 일하신 거예요 여기서? 한 30년 됐어요. 30년이요. 아. 30년이면 제가 지역에. 태어났을 때부터 올해 어떻게 되세요? 올해 방년 30입니다. 아니 저희 딸이 25이에요. 어머나. 젊어 보이시는데? 저는 사실 약재에 너무 관심이 많거든요. 이제 제가 앞자리가 3이 찍히다 보니까 건강을 챙길 수밖에 없어요. 이건 약간 사담이긴 한데 혹시 30을 맞이하는 친구들한테 잘 맞는 약재가 있나요? 야 그거 중요한 건데. 여자분들 45 전까지는 젊어요. 그래요? 근데 남자는 30대 이후부터 조금씩 빼먹는 거예요. 꽃값 맞아, 맞아. 아. 요즘 많이 떨어졌거든. 네. 그거 맞춰서 좀 추천해 주실 거 있나요? 아니면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있다라든지. 아, 요즘 같은 경우는 드실 때 이렇게 저희처럼 이제 교수님이나 저같이 이제 열 많으신 분들은 치기 좋고요. 열이 많은 게 티가 나나요? 보이나요? 그렇죠. 아까 보는 순간. 그렇죠. 30년 전통이에요. 얼굴만 네, 네, 봐도 알지, 고객님 얼굴만 네, 봐도. 이제 아직까지 쌀이 쫙 올라오는 때가 아니다 보니까는 뿌리로 양분이 차 있기 때문에 네, 네. 칡즙이 굉장히 오, 직접. 좋습니다. 옛날 어렸을 때 칡즙은 정말 아버지들이랑 먹는 거였는데. 뭔데요? 아, 나 되게 기다린다. 그게 칡즙이 아. 뭔데요? 와. 나무에서 나오는 뿌리. 거예요? 칡뿌리. 뿌리. 아 어마어마한 아, 그게. 감사합니다. 아, 약간 근데 비주얼이 쉽지 않은 비주얼인데요? 그러네요. 약간 아, 이거 쉽지 않은 여러분 이게 비주얼이야, 그리고 이거. 밀크 커피 쉽지 아니고 않아요. 바로 인사하는 거예요? 네. 자, 저희 짠! 건강을 위하여. Let's go. 첫 맛은 쌉싸름하고 뒷맛을 의미할수록 달짝지근. 오 나 나이 들었나 봐. 이거 맛있다. 큰일 났다. 오 마이 갓. 옛날에 아빠가 먹일 때 너무 썼었는데 이거 왜 이게 맛있지? 건강한 거죠? 특히 진짜. 잠깐만. 지금 나이대가 티나는 게 난 나이가 있으니까 맛있다 그러고 이쪽은 이거 저는 멘붕 사실 멘붕. 연기 내고 지금 먹고 있어요. 사장님 바쁘신 것 같아서 저희 가볼게요. 아, 너무 바쁘실 또 텐데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억해 주세요. 자주 올게요. 맛이 어땠어요? 솔직히. 솔직히 설날이 삭힌 맛입니다. 안젤리나가 힘들었을 것 같아. 저는 진짜 지금까지 아직까지 몰라요. 어떤 맛이었는지. 나 너무 맛있었어.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너무 몸에 좋다고 나한테 막 먹이는데 너무 싫었거든? 그래서 먹는데 막 건강해지는 느낌. 근데 야. 건강한 향은 있다. 확실히. 약간 그 활력이 뭐지? 나죠. 에너지가 활력이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본격적으로 양념실을 가봅시다. 좋습니다. 한약재 또 한국을 대표하는 네. 약재 시장 네, 바로 네. 옆이니까 한번 가봅시다. 네, 그래요. 좋아요. 나이 들었나 보다. 진짜 승기가. 승기 안젤리나 노는데 혼자 맛있어하고. 와, 근데 이거 맛 장난 아니다. 자, 양념시. 여기가 이제 전국에 있는 한약의 한 70%가 몰리는 거예요. 진짜? 사실상 이곳에 없으면 없다. 말하는 순간 막. 향기가. 근데 여기 정말 그냥 와서도 그냥 그 향기 맛보면 벌써 건강해지는 건강해져. 느낌이 느껴져요. 아니, 여기 엔지오이나도 굉장히 건강 많이 챙겨요. 엔젤. 네. 건강에 좋다 그러면 그냥 다 좋은 거야. 아까도 칡즙을 그냥 마시더라고.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 어머니 비슷해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이건 딱 봐도 뭔가 어딘 것 같아요, 이곳이. 여기
경량과 왕당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오. 이제 공녀들도 있고, 그렇죠. 그쵸. 상공도 있고. 조선시대 때 의술을 배우는 사람이 최고로 출세할 수 있는 길은 잡과라는 시험에 붙어서 의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인 의사가 되는 거고 그 안에서 최고의 의술을 발휘하는 사람이 이제 왕을 모신 의사가 되는 거죠. 그런 모습들인데 그래서 한편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의술을 연마해서 과거에 합격하고 어휘까지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고 하지만 또 반대편에선 백성들도 돌봐야 되니까 국가에서 기관들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이제 국가에서 공인할 의사들이 또 백성을 돌봐주는 그런 공간도 같이 있었어요. 재현을 잘 해놨다. 예쁘게 잘 만들어져 그렇죠. 네. 뭐 이거랑 똑같은 모양은 아니더라도 그만큼 이제 그 당시 나름대로 활발했었던 모습을 좀 이렇게 모양으로 좀 그려보려고 노력한 것 같은데 위에 나와 있듯이 이제 보재원이라는 공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이 공간 자체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을 하긴 했는데 그 중에 이제 굉장히 좀 중요했던 기능 중에 하나가 말 그대로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병원과 약국, 특히 이제 사회복지시설로서 그래서 백성들이 아프거나 하면 이곳에 와서 약도 받아먹고 그리고 쉬어가기도 하고 치료도 하고 치료도 하고. 관련 기록이 하나 있는데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네. 한성부 동서에 보재원과 홍재원을 설치하고 기민의 진제장으로 사용하고자 토 2칸을 건립하였다. 그러나 기민은 날로 증가하였으며 그 중에는 병자 또한 상당히 많이 발생되어 이들을 한 곳에 모아두려니 질병의 전염과 병사가 우려되어 선공감에게 명하여 별도로 원사를 건립하고 각 원사에 의원을 두어 병자를 치료하게 하였으며 무의자는 재혼감에 명하여 의복을 나누어 주도록 하였다.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니까 조선 유교국가고 유교국가의 핵심이라는 게 이제 백성을 돌봐야 된다. 민본이 중요한 거니까 이런 식의 어떤 시스템들을 고려 때도 만들어졌는데 그걸 조금 더 체계적으로 많이 만들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또 애국심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전통이 이제 이곳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 쌓여서 이 양용시가 만들어졌다. 지금도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쭉 봐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렇죠. 실제로 이제 약국도 한 300여 개, 한약국도 300여 개 되고 하여튼 한방 관련된 시설 이 업체들 개수가 한 900개 정도 이곳에 그러면 몰려있다고 하죠. 옛날에도 아픈 사람들이 다 여기로 모였지만 지금도 어떻게 보면 정말 내가 뭔가 제대로 뭔가 치료받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찾아와서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떤 그 한의학의 메카, 그쵸. 한의학을 떠받치는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런 식으로 볼 수 있죠. 자, 피곤했죠? 뭐야? 우리 한약재로 조교를 하면서 오늘의 피로를 좀 달래봅시다. 저격 너무 좋아요. 대박. 준비했어요. 올라갑시다. 올라가고 싶어. 저격 진짜 사랑합니다. 푹 진짜 피로가 풀리지. 엄청 시원해지고 엄청 저는 이쪽으로 갈 다리가 테니 가벼워지고. 두 분은 이쪽에 사세요. 정말 다행이다. 안 섞어서. 사랑합니다. 좀 담그겠습니다. 우리는 같이 하는 거죠. 오, 너무 시원하다. 또또하다. 썰트 입욕제. 이게 뭔데요? 야, 색깔 바뀐다. 온도 사실. 자, 색깔 바뀌는지 볼게요. 아, 오, 냄새가 바뀌네. 와. 한약 향이 확 올라오지 않아요? 너무 좋은데요? 우리 방송이 시즌 3를 들어오면서 드디어 이런 걸 하네. 갑자기 흔적을 열심히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확 드네. 뭔가 피로가 싹 풀리는. 향이 좋죠. 이게 약간 데이트 좋은 아이디어네. 데이트 장소네. 같이 저격하고. 무엇보다 이 한약재로 하니까 더 건강해지는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허브랑은 또 좀 다른. 그리고 발에 우리 모든 신체 혈점들이 모여 있잖아요. 조격의 효능, 혈액순환 및 다이어트 효과, 부종 개선과 지방 분해 효과 있대. 완전 좋은 거지. 우리 다닐로바가 손발이 차잖아요. 체온을 올려준대요. 이게 진짜 많이 하는 거야. 대박이다.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이 2도 올라가요. 젊은 세대들의 실험나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날씨가 좋으니까 이 바람을 타고 한약 냄새가 나서 2배로 힐링되는 느낌. 맞아. 근데 실제로 이제 양영시가 1980년대 때는 정말 엄청나게 번성을 했대요. 한의학에 대한 관심도 높았고
또 이제 서울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몰려 살고 있고 이래가지고 주로 이제 그 1980년대 때 굉장히 이곳이 번성을 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점점 도심이 분화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양양시가 예전과 같은 활발한 모습은 최근에 좀 많이 잃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가치 있는 이야기들이 좀 멈춘 게 많이 안타까워서 양양시에 있는 상인들과 이 지역 사람들이 좀 새로운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노력의 결과물 속에서 또 이런 좋은 공간도 만들어진 것 같고요. 일단 여기서 우리가 좀 조교를 즐긴 다음에 좀 이제 좀 발도 좀 편안해지니까 제작진이 우리 이렇게 편안하게만 해줄 리가 없잖아요. 어떤 시간을 좀 준비했냐면 이곳이 좀 그 양양시의 매력을 좀 느끼는 곳이라면 이 근처에 조금 걸어가면 젊은 세대들이 누릴 수 있는 조금 특별한 공간이 있어요. 오, 가봐야지. 약간 발에 붓기를 빼고 그쪽 가서 또 다시 붙게 하고. 짜릿한 경험, 야 이런 데가 있네. 이쪽 지역 상인들이 어떤 이 시장을 살리고자 하는 노력을 좀 다른 각도로 느낄 수 있는 그 공간을 좋습니다. 제가 안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샤인이 샥 들어오는데 지금 안젤리나 지금 광고 모델이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같은 지금 그림 보고 있어요. 아 정말? 언니에게 파란이 보면서 머리가 이런 아름다운 그림을 혼자 보니까 너무 진짜 대단하다. 아 진짜 이게 무슨 약간 나르시스트 두 명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서로가 서로를 띄워주고. 셀프러브가 나르시스트랑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셀프러브예요. 네. 저도 조금 셀프러브 하세요. 아름다워요. 자기 칭찬. 자, 발이 어때요 지금? 발이 너무 가벼워. 너무 좋아요, 여러분. 진짜 너무 가벼워. 이거 매일매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기요. 이러면 이제 집에 가고 싶잖아요. 퇴근하면 안 되나? 아, 퇴근하면 안 지금 돼요? 진짜로 지금 가봐야 돼요. 경동시장이 MZ들을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사실 MZ 세대들이 뭐 많이 간다는 데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는 약간 찾지 못했거든요. 힙한 장소를. 그쵸, 시장 아니었어요? 어디?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여긴가요? 뭐야? 설마? 별다방? 별다방? 그것보다 약간 특이한 금성 전파사 뭐 이런 거 써있죠, 그렇죠? 네, 저거 네. 이쪽에 이제 볼만한. 대박. 가서 가봅시다. 가자. 어떻게 네. 생긴지 너무 궁금해요. 너무 궁금해. 말이가 안 나와서. 아니 여기 진짜 약간 일부러 옛날 모습을 구현해놔서 앤틱한 되게 신문물 같은 느낌. 근데 LED가 미디어아트죠. 우와. 근데 금성 전파산 말 이해했죠? 그 집이었어. 금성이 뭔지 알아? 금성? 본성이 아까 우리 골든스타. 골든스타. 어. 그게 아니요. 이제 현재 그 LG 그룹의 원래 회사예요. 정말? 몰랐어요. 원래 럭키금성이라는 회사였는데 LG 트윈스라는 야구팀이 90년대 때 창단돼서 우승을 했거든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구팀 때문에 기업 이름을 LG. 어머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 스포츠 마케팅 최고 성공 사례.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약간 여기다가 추억도 돋아나는 거고. 그리고 젊은 친구들은 여기서 포토 스팟 하면 되겠다. 그치, 그치. 탑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어. 나의 추억이 이제 여러분의 사진 재료가 되는 거죠. 나 그렇죠, 그렇죠. 정말 밖에서는 볼 때 이제 입구 볼 때 이렇게 상상도 안 했어요. 이게 들어가면 그쵸. 어떤 모습일까 너무 놀랐어요. 저거 돌려본 네. 적 없지. 나 어렸을 때 저 테레비로 투투 아빠가 9번 트럭 아, 11번 투투. 저 전자레인지 아니에요? TV라고 이거? 너무 신기하다. 맨날. 아. Hi guys, welcome. Let's go. 위. 사람 많으니까 약간 놀이공원 오는 느낌. 놀이공원. 좋아. 오 마이 갓. 우와. 잠깐만 이게. 이게 나무로 돼 있는 거죠. 우와. 그렇네요. 와. 약간 이쪽으로 올라가는 뭔가 큰 승하면 이런 데가 많아요. 맞아 공장 하긴 그래. 같은 생각 하고 있었어요. 약간 그치. 공장 같이 생긴 새롭게 약간 사업. 네, 근데 만든- 옛날 감성 그대로 살려서 뭐 딱히 많이 안 바꾸고 너무 좋지. 그치. 여기 자, 젊은 친구 진짜 너무 좋아. 왔으니까 커피 마시면서 얘기합시다. 아, 그럴까요? 마시죠? 오빠가 사시는 거죠? 아, 재밌을 때.
진짜 좋죠. 너무 좋은데요? 오늘 우리 시즌 3의 축하를 아무 데서나 할 수는 없잖아. 내가 우리 수빈과 안젤리나랑 이렇게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다. 우리가 이렇게 관객들을 모시고 시사회 하는 것 같아요. 첫 회를 보여주기 위해서. 잠깐만. 지금 이 말이 공간의 어떤 비밀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뭐야? 뭔데? 나? 나 모르는데? 뭐예요? 아, 여기가 원래 어떤 공간이었어요. 아 그래요? 뭐 했던 데가 있어요? 나 사실 순간 안 와? 막 좀 당황했는데. 약간 근데 무대였을 것 같아. 무대. 우리 관객석 같고. 맞아요. 수빈이 정확한 얘기를 한 거야. 뭐야 뭔데? 여기가 옛날에 1960년대 때 극장이었던 거야. 아, 극장터로 쓰다가 사실상 이제 그냥 우리 막 너무 많이 바뀌었으니까 버려졌다가 새롭게 그 극장의 공간의 모양을 그대로 놔두면서 카페로 바꾼. 대박이다. 그러니까 구조가 저쪽에서 저기 영상이 네. 우리 막 영화 볼 때 그러네요. 참 레이저 써주네요. 그 지금 화면인 거고 오. 옛날에는 이제 사람들이 여기에 빡빡하게 앉아가지고 영화를 딱 봤다 이랬던 공간을 지금 이렇게 이제 그럼 약간 영화 보는 극장이었어요. 약간 그죠 약간 영국 그거 하는 거 아 아니고. 한국 사람한테는 극장 하면 그냥 바로 영화 보는 극장이었어요. 러시아는 이제 그런 뭐 오케스트라나 막 이런 워낙 발달한 나라라면 우린 사실은 뭐 일제 강점기 거치고 해방기 전쟁 거치고 있으니까 나라가 되게 어려웠다고요. 근데 일제 강점기 때부터 이제 영화가 소개가 되고 원래 극장들은 주로 이제 저쪽 종로나 명동, 그러니까 사대문 안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벌어졌는데 이쪽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일제 강점기 때도 하나하나 극장이 만들어지고 특히 이제 해방이 된 다음에 대한민국 들어서서 동대문구 일대 극장들이 많이 들어서게 돼요. 그 당시에 만들어졌었던 극장터가 다행히 이렇게 보존되어 있어서 그럼 약간 옹부지신의 정신을 살린 그렇지. 시그니처네 거의 그렇지. 극장의 시그니처. 사실 이제 저도 옛날에 그 문화생활 했던 데가 요 근처에 동일극장이라는 지금은 없어졌는데 거기 가서 인디아나 존스 2라고 오. 최근에 인디아나 존스 2 새로 나오잖아요. 그거를 제가 처음 우리 아버지 학교 갔다. 아 나 그때 생각이 너무 나네. 그러면 진짜 옛날 분들은 여기 오셔서 뭔가 추억을 소환하고 젊은 친구들은 뭔가 옛날에 이랬구나 하면서 힙하게 막 사진도 그치, 찍고 그치. 놀 수 있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네. 그러니까 아니 궁금한 게 인디아나 존스 뭐 이런 거 보셨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 티켓 값은 좀 어땠어요? 아니 그러네요. 제가 어렸을 때 티켓값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고 요 극장이 만들어졌고 한참 화랑이 되던 한 1950년대 때 기준으로 따지게 되면 티켓값이 250원에서 300원 정도였대요. 근데 그 당시에 250원이면 엄청 비싼 거 아니에요? 엄청 비싸죠. 그때 뭐 짜장면 한 그릇에 10원 이럴 때거든요. 아, 그만큼 티켓값이 사실 비쌌고 이 극장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싼 값에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었는데 근데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한국 사람들한테 그 당시엔 극장, 당구장, 다방 커피숍 세 개밖에 없었어요. 아, 놀 수 있는 공간이?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뭔가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은 정말 영화 보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값이 비싸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보던 모아서 날 잡아가지고 오는구나. 약간 이제 좀 문제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몰래 이렇게 들어오는 애들 안 사고 이렇게 탁 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극장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몰래 무단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막으려는 좀 이런 경비원 같은 사람들 딱 서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티켓 다 검사하고 들어오면 안 돼? 야 꼬마애들 꺼져 티켓 없는 사람 티켓 사 이러면서 무섭겠다. 아날로그 시대는 그렇게 할수 있죠. 어머, 대박이다. 우리는 지금 상상할 수도 없는데, 그치? 짜자잔 입장권 이게 이제- 20원. 지금은 다 인쇄인데 심지어 핸드폰으로 그냥 QR만 찍어도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수기로 다 도장 찍고 나눠주고 이랬겠다. 근데 여기에 좀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어요. 뭔데요? 이게 티켓 입장권 역할만 한 게 아니야. 그럼요? 잘 봐봐. 사랑한다는데? 안 좋아. 미우만 사랑해. 함께 이름 그 영화의 이름? 그런가? 미우만 사랑할 때 영화 영화 이름인가? 이름이고. 극장명이구나. 그거 말고 자 문제 속에 답이 있어요. 정부 발행. 정부 발행? 극장을 왜 정부에서 발행해?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부 근데 발행. 좀 크게 써 있는 거 보고 찾아도 좋을 것 같은데. 복권이야. 이게 뭐예요? 로또. 와우. 영화 보고 로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맞아요, 맞아요. 네. 좋네요. 티켓이지만 이 티켓을 구매한 사람들은 여기 넘버링이잖아요. 그 넘버링을 갖고 이제 복권 추첨에 당첨도 재밌네요. 대박. 괜찮죠, 그럴 때 괜찮죠. 뭐 220원 써도 이렇게 막 마음이 아프셔도 왜냐면 내가 또 큰 당첨될 수 돈을 있으니까? 당첨도 있으니까 바로 그 심리를 이용해서 정부가 발행한 거예요.
그게 뭔 소리야?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잠깐 영화 봤어? 그 다음엔 요거 갖고 좀 가서 복권의 당첨 확인 의무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정부가 누가 영화 봤는지에 대해서 얼추 체크가 되잖아요. 소비 과정을 정부가 이렇게 관리할 수 있고 그럼 탈세나 어떤 부정한 행위 같은 것들을 감독할 수 있는 기구가 됩니다. 5월에 또 종합소득세 그것도 신고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다 디지털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소비하는 게 바로바로 이렇게 다 체크가 시간 되는데 이때 이게 불가능하니까 사람들이 무슨 일이냐면 100명 들어왔다고 체크해놓고 80명만 손님 받고 친척들 몰래 보내고 와. 뭐 이런 식의 각종 좀 부정과 비리가 좀 있었어요. 대박. 이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복권 제도를 활용을 했으나 문제는 뭐냐? 생각보다 복권을 수령하던 사람들이 뭐 한 4% 미만? 별로 많이 안 해서 딱히 상승이 별로 안 컸나 보다. 잘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의도는 좋았으나 그런 용어는 좀 잘 사용하지 못했을까 우와, 뭐 이런 신기하다. 일화도 있어요. 오, 제일 재밌다. 상상할 수 없어요. 서울 사세청에서는 2월분 극장 입장권 복권을 인기여 배우 도금봉양으로 하여금 추첨하게 했는데 복금은 1등 20만 환, 2등 5만 환, 3등 만 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극장 입장권을 버리지 마시고 이 행운을 기다려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 극장이 되게 의미가 있는데 이게 한국이 되게 지금 영화 너무 잘 만든 나라잖아요. 근데 50년대만 해도 나라가 너무 가난하니까 제대로 된 어떤 영화 제작사, 촬영소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된다. 제대로 된 좀 영화 제작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해서 그것도 정말 옛날 이야기인데 요 근처에 청량리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답심리동이 있거든요. 그 근처에 답심리 영화 제작소라는 영화 제작소가 우리나라에 최초로 만들어진 거예요. 오. 최초. 와. 거기서 그럼 제작을 꽤 많이 했겠네요. 세트장, 카메라, 그리고 분장실.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종합 촬영소가 딱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50년대 때 그런 쌓아놓은 힘 위에서 차곡차곡 쌓여서 이제 드디어 이제 90년대가 되면 한국 영화 이제 세계적인 영화로 발돋움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요 극장이 그냥 옛날 극장 하나 이렇게 잘 살려놨는 이게 아니라 이 동대문구가 이 영화 1번지까지는 아니지만 영화 2번지 그리고 또 영화 제작소도 있었던 그 뜻깊은 이야기도 연결이 되어 있다. 너무 재밌다. 이거 스토리 자체가 영화네. 아까 내가 막 청량리역에서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왕이 순행했던 곳이 이곳이다. 근데 이 동대문구 안에 그 왕의 흔적을 조선시대 왕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역사 프로그램 아닙니까? 그렇죠? 옛날의 흔적. 그러면 아, 힐링 프로그램인 줄 알았어요. 커피 마시고 막 그냥 우리가 근현대 흔적만 찾아왔는데 또 조선시대의 흔적을 한번 또 찾아 돌아갑시다. 가시죠. 네, 추천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재밌겠다. 이래놓고 난 가기 싫은데 너무 좋은데. 오케이. 자, 여기가 선농단. 와. 예쁘다. 진짜 아주 그냥 좀 낯설 수 있는 공간. 그렇죠? 이런 딱 문이 보이면 우리 안젤리나를 위해서 또 설명을 드리는 거지만 어떤 특정하게 신비한 영역으로 들어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홍살문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자, 안젤리나 내 얘기 전혀 안 듣고 저거 보고 있는데 특별한 이제 신성한 공간에 왜 들어가는 영어로 거죠. 써 있으니까 그 있으니까 또 네네 그러니까. 죄송해요. 섭섭해. 우와, 근데 신기하게 이 어딘가 들어올 것만 같은 이 입구가 4개가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다 각각 이제 좀 어떤 특정한 공간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신기하다. 그리고 저쪽에 이제 낮은 모양이라지만 이제 재단이 있다만. 재단? 그러면 이렇게 뭔가 길이 있는 장소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오. 아까 슬쩍 읽지 않았어요, 영어로? 선농단이 뭔지? 네네. 영어로 뭐죠? 읽었어요. 네. 알터. 설명 좀 해보세요. 선농단이란 얘기죠. 아니. 여기 어떤 곳이냐면 아주 옛날부터 처럼 음. 그 중간에 그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뭔가 제사를 지내고. 제사를 농사를 위해서 농사 뭔가 또 비 오면서 이렇게 맞아요, 물을 맞아요. 많이 이렇게 받아서 맞아요, 잘 커가지고 짧은 순간 어떻게 그걸 다 읽었대? 저는 뭐 좀 시간이 있었어요. 맞아요. 여기 선농단이라고 그래서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어찌됐건 조선시대까지는 농업국가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농사가 정말 잘 되기를 번영하는
제사를 지내던 곳이죠. 여기 동네 이름이 제기동이거든요. 네. 제기동도 말 그대로 이제 제사를 지내는 동네. 네, 여기서 이제 선명단에서 제사 지내고 하게 되니까 제례를 지내는 공간 이런 의미로 하더라고요. 대박이다. 재밌죠? 정말 서울에서 이런 곳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렇죠. 지금도 사실은 뭐 날씨가 안 좋거나 이러면 정말 농사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네. 지금보다도 기술력이 없었던 이 조선시대 때는 정말 그 하늘에 간절히 비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어떤 기근이 들거나 가뭄이 오거나 하게 되면 이제 뭐 관료가 나와서 제사를 지낼 수도 있고 특히 이제 국왕이 나와서 직접 제사를 또 지내기도 하고 친경이라고 해서 이제 그 왕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농사를 짓는 모습을 보이는 때가 있어요. 왕은 친경을 하고 왕비는 친잠을 한다고 해서 이 왕은 이제 농사를 짓는 모습, 왕비는 이제 무명, 천을 뜨는 작업들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이 인근에서 이제 조선의 마지막 황제였었던 순종 황제가 네. 친경, 그러니까 직접 백성들 앞에서 백성들의 어떤 공공함을 이해하는 측면, 또 농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측면으로 이렇게 농사를 짓는 모습도 사진에 남겨져 있기 때문에 우와. 사진으로? 네, 아무래도 이제 조선의 마지막 이야기니까 1910년대, 20년대 때 이야기니까 사진으로 볼 수 있죠. 그런 것들 보면 그만큼 이제 국가 지도자가 어떻게 이 백성들의 삶을 또 챙겨야 되는지 자료가 하나 있거든요. 이거 한번 좀 읽어보세요. 네. 세종대왕이 선농단에서 친경하시던 때 비가 심하게 내려서 촌부를 옮기지 못할 형편에 이르러 신하들이 배가 고파서 못 견디게 되니 왕이 친경 때 쓰던 소를 잡아 맹물에 넣어 끓이라 하셨다. 고기 끓인 국물에 소금을 넣어 먹으니 이것이 바로 설농탕이 되었다. 아니 그럼 우리 이 선농단에도 세종대왕님의 흔적이 좀 남아있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 기록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어요. 왜냐면 몽골인들이 이제 그 뼈를 고아서 먹는 음식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몽골의 침략 때 내려온 거다라는 주장도 있어서 정확한 유래는 모르는데 여튼간에 중요한 건 그만큼 이곳에서 백성의 어떤 그런 공공한 처지를 생각하면서 제사를 지내고 했기 때문에 이런 일화가 이렇게 남겨지지 않았을까 정도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뭐 궁궐이나 이런 건 좀 우리가 관심도 많긴 하는데 선농단, 사직단 이렇게 뭔가 조선시대 때 이 나라의 번성을 기원하는 어떤 제의 장소 같은 게 별로 기억이 좀 안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우리에 맞춰서 해석하고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같아요. 자, 오늘 어땠어요? 아,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우리 용한 오라버니께서 본인의 이제 어린 시절에 이야기를 하면서 이 지리 앞으로 이런 방송 안 대해서 얘기를 찍을까요? 오늘 하셨잖아요. 너무 라떼는 위주여서. 네. 네. 근데 이게 참 역사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있는 장소에 흔적들이 모여서 생기는 게 역사인 것 같아요. 정말 옛날 조선시대의 모습들의 지금 청량리의 모습과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느끼는 지금 청량리의 느낌하고는 정말 다른데 이렇게 둘러보면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쏙쏙 박힌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또 바뀔지 되게 기대가 많이 되고. 저는 사실 원래 동대문 이제 한국 오기 전에 DDP 그 뭐 사하디 그 어. 유명한 플라자로도 알고 있었고 거기 근처에 막 러시아 밥집들도 막 있는 동네로 그런 걸 많이 알고 있었는데 이제 진짜 리얼 옛날 동대문의 역사 원래 어떤 곳이었는지 어떤 그 문화 그 이제 시장 그 기차 말고 단차 그 전차 그런 것도 너무 오늘 많이 배워서 정말 이제 뭔가 동대문에 대한 또 느낌이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 생각난 김에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여기 동대문 구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제 동대문의 바깥쪽이 동대문 구였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계속적인 행정구역의 변동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동대문 바깥쪽이 일부도 이제 종로구로 들어간 부분도 있고 특히 이제 동대문도 있고 동대문 운동장 뭐 어떤 DDP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동대문 하면 이제 동대문과 그 근처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동대문구 안에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 오늘 얘기 다 못했어요. 왜냐면 한국을 대표하는 박수근 같은 화가도 창신동에서 활동하다가 정동동에서 마지막 활동하고 돌아가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계기로 해서 사실 한국 현대사의 가장 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동대문구의 역사가 많이 좀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앞으로도 우리가 동대문구뿐만 아니라 정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담겨있는 장소를 찾아가는 게 아마 흔적의 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 아마 이 시장 단골
그러니까 지금 약초 그 지금 지점.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있는데 혼자 잠깐만 다음 편에 가서 뭘 사가지 영지버섯 샀나 이게 또 봐. 아름다운 마무리 아닐까요? 언니 갑상선에 뭐가 좋다 했죠? 그러니까. 소속장, 가서 소속장. 외국인 친구한테 또 막, 소개하고. 좋아요. 해주고. 자 오늘 아무튼 재밌었죠?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쉽지만 동대문구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다른 공간에서 또 풍경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죠. 흔적을 남기러 가겠습니다. 오케이 갑시다. 역사 스테이!